양봉농가에서 2년째 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몰라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수능을 100여일 앞두고 방학 중에도 무더위와 싸우며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만났습니다. 총선 이후 전북이 3당 체제로 바뀌면서 서로 견제하는 건강한 경쟁 체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북현대가 내일 홈에서 광주를 상대로 프로축구 사상 처음으로 23경기 연속 무패 기록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한 양봉농가에서 2년째 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농약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몰라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백 개의 벌통을 따라 죽은 벌들이 새카맣게 쌓였습니다. 며칠 사이 300개의 벌통 가운데 100개 가까운 벌통에서 수백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벌써 두 번째로 모두 농약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봉병에 의해서 죽으면은 그냥 오물이고 날개가 붙어가지고 죽는 반면에 약을 먹고 죽으면은 침샘이 나오면서 날개를 약간 벌리고 이렇게 죽어요. 농민은 누군가 벌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근처에 농약을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직접 시료를 채취해 가고도 농가가 전문기관의 검사를 의뢰해 의심 물질이 검출돼야 수사할 수 있다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국가시에서 그것은 못하고요. 양봉협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가끔 형사에서 처리한다는 것 같던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해마다 양봉농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양봉업계는 한봉농가와의 갈등 때문으로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양봉과 한봉이 같은 구역에 있을 경우 벌들이 한봉의 꿀을 따면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 부분의 성분 검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은밀히 벌통 앞에서 약을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약을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낼 방법은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양봉 농가들이 수많은 벌을 잃고 있지만 원인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민간의 운영을 맡긴 일부 문화시설의 직원 채용 과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민간 위탁한 문화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리문화관, 전통술박물관, 최명희 문학관 등이 공개 채용이 원칙인데도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연구보관에 대한 채용 서류를 남기지 않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전주시는 해당 문화시설의 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와 함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군산항과 가까운 충남 대산항에서 한중 카페리 운항을 추진해 군산과 중국 스다오 항로의 증편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는 300억 원을 투입해 지난 6월 준공한 충남 서산시 대산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중국 룡엔항을 오가는 한중 카페리를 운항하기로 하고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산항과 인접한 대산항에 한중 카페리 노선이 신설되면 군산 스다오 노선의 증편이 어려워지고 군산항의 물동량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3 교실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험생들은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와 무더위와 싸우며 수능 준비와 수시 모집 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른 오후 3시. 폭염 속에서도 고3 교실은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방학 중에도 수험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에 열심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매일 이어지는 강행군이지만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생각하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보충 수업으로 받으면서 수능 대비하고 자기소개서랑 수시 전형 알아서 준비하고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수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한 달간의 여름방학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능 준비는 기본이고
수시 전형을 위한 상담과 자기소개서 작성 등으로 시간이 모자랍니다. 특히 내신 산출이 끝난 만큼 수시에 어떤 전형을 선택할지를 방학 기간에 결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짧은 시간에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도 필수입니다. 표준 점수의 관리, 그다음에 등급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학에 당당히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탐구교과라든가 또는 국어 이쪽 영역이 표점의 영역대가 크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에선 교실 냉방과 수험생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2도 이상 무더위엔 기억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회복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찜통 더위 속에 수능 부담감까지 이겨내야 하는 고3 수험생들은 하루하루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김승환 교육감에게 특별감사와 관련해 답변을 듣겠다며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전북교육청 승진 인사 과정에서 접수된 인사비위 진정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교육감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인사 비위 사실이 있다면 사정당국에 의뢰하면 되는데 선출직 교육감에 대한 출석 요구는 망신주기식 감사 행태라며 납득할 수도 없고 응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현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오늘 열린 제8차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올 연말 수서발 KTX 개통 때 전라선이 증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현 의장은 수서발 KTX의 운행 계획을 살펴보면 호남선 18회, 경부선 34회로 전라선은 빠져 있다며 전주와 남원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정부가 전라선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오늘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을 만나 전북 소방헬기 교체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993년에 제작된 전북 소방헬기가 소방헬기를 한 대만 보유한 전국 6개 시도에서 가장 오래됐으며 탑승 공간이 부족하고 물탱크 용량이 작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를 도입하는 데 국가와 지방 예산을 더해 23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13 총선으로 전북의 정치 지형은 1당 독주에서 3당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전엔 거의 모두 같은 당이라서 정치권에서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이젠 3당이 서로 견제하는 일이 많아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민선 6기 2주년을 맞은 송하진 도지사가 시군 갈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전주 항공대 이전과 종합경기장 재개발의 경우 원래대로 했다면 갈등이 없었을 거라며 전라북도가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한참 진행된 선택을 해서 간 일까지는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의 발언으로 옳지 않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을 전후해 전라북도 예산 2억 7천만 원이 선심성 사업에 집행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의 선거 개입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것은 관건 선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민주 후보라고 보십니까? 더민주 후보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은 통합체육회가 도지사의 선거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체육회를 통해서 만들고 여러 가지 간변단체를 통해서 선거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역공도 펼쳐졌습니다. 군산에서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의 이장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맹공을 퍼부었고 해당 시의원은 사과했습니다. 주민이 선택된 이장이 됐으면 쓰겠다. 그게 지론입니다. 제가 불미스러운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20대 총선 이후 3당 체제로 개편되고 세 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전북 정치권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JB금융그룹이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을 지난해 상반기보다 69.4% 증가한
1,289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습니다. 전북은행은 비이자 수익이 늘고 자산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429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며 광주은행도 전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보여 6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JB우리캐피탈은 2, 4분기에만 207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JB금융그룹 측은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의 제조업 업황은 다소 호전됐지만 비제조업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7월 중 전북 지역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매출, 생산, 수주와 가동률 모두 전달보다 호전되면서 업황 실사 지수가 62에서 65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비제조업은 매출과 채산성,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되면서 업황 실사 지수가 한 달 새 71에서 61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경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내수 부진을 꼽았습니다.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이른바 콜버스로 불리는 수요 응답형 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완주군 이서면에서 시내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30분 전 전화하면 12인승 버스가 찾아가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북에선 완주군 동상면을 비롯해 모두 8개 지역에서 농촌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콜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북현대가 이번 주말 홈에서 광주를 상대로 프로축구 사상 최초로 23경기 연속 무패 기록에 도전합니다. 우석고 유도부가 전국대회에서 11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이 지난 일요일 울산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승리로 지난해 자신들이 세운 22경기 연속 무패 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이번 주말 전북은 홈에서 K리그 역사에 남을 대기록에 도전합니다.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광주만 잡는다면 프로축구 사상 처음으로 23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선수들과 우리 감독님 모두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모두가 어떤 플레이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그 팀 선수들과 잘 조화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석고 유도부가 11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석고는 전남에서 열린 하계 전국 중고등학교 유도 연맹전에서 예선과 결승까지 6연승을 달리며 오랜 한을 풀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훈련에 다 참여해서 너무 힘든 훈련을 했는데 잘 따라준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기 대회가 전북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남원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가 개막하고 전주에서는 전국 학생 사이클 대회가 이어집니다. 전주와 김제에서 열리는 청소년 클럽 대항 및 무예 대회에서는 축구와 태권도, 검도 등 5개 종목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3천여 명이 출전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와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가고시마현의 기업이 전북에 인재를 채용합니다. 전라북도는 가고시마현의 가고시마 공항 빌딩에서 전라북도의 추천을 받아 일본어 관련 학과 대학생 1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고시마 공항 빌딩은 가고시마 공항을 찾는 한국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명의 전북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과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같은 해충이 크게 늘어 방제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전북 13개 시군 1,461헥타르에서 갈색 날개 매미충이 확인됐고 꽃매미는 10개 시군 50헥타르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5개 시군 6헥타르에서 미국 선녀벌레가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해충의 발생 면적과 번식 밀도가 높아져 농작물과 산림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공동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방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주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전용 구역 주차 행위 적발 때보다 5배 많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전북의 한 인삼농협조합장 57살 정모 씨가 자신의 집 옥상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최근 효능을 부풀려 노인들에게 수십억 원어치의 홍삼 음료를 판매한 이른바 떴다방 조직을 도왔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6.2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전주 34.5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익산과 정읍 등 4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전주와 김제 등 7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도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